너네 어디가 제일 어렵니? 어디를 다시 설명해 줄까? 그러면 100% 나오는 게 4번과 7번입니다. 4번, 7번의 내용을 어려워해. 그래서 2번, 3번 들어도 잘 모르겠어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쌤이 다른 거 다 빼고 먼저 정신 있을 때 뭐 할 거다? 4번, 7번 얘기 먼저 할 거예요. 4번, 7번. 그래서 뒤에 나머지 1, 2, 3, 5, 6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해하기 편해. 저런 것들은. 되게 상식적이야. 4번과 7번은 설명을 들어야 상식으로 바뀌어. 지금은 미지의 세계야. 그래서 4번과 7번 얘기를 좀 본격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자, 칠판 주목합니다. 칠판. 지구예요. 지구. 지구고요. 지구에 있는 대기권을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대기권에는 뭐가 차 있죠? 공기가 차 있죠. 그죠? 공기. 대기권에는 공기가 차 있습니다.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sun. 그죠? 자, 우리 지구는 위도라는 게 있죠? 여기가 위도 몇 도? 0도.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가 되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북반구니까 놀스 30도라고 쓰고요. 놀스 60도, 놀스 90도 이렇게 위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0도를 뭐라고 하냐면 저위도라고 하고요. 위도가 커질 때 우리는 고위도로 간다라고 말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south 30도, 남이 30도, 남이 60도, 남이 90도가 됩니다. 남이 90도가 되는 지점이 남극이라고 불러주고요. 북이 90도가 되는 저 지점은 북극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문제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어디를 가장 강하게 비추나요? 우리 집은 아닌데요, 우리 집은. 위도 몇 도? 0도가 되는 저 지점을 가장 강하게 비춥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있죠. 0도에 이렇게 서있죠? 너무 크다. 사람들이 여기 서있죠? 여기 서있죠? 여기 이렇게 서있는 거야. 이렇게. 자, 지표면을 그으면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접선을 그리면 지평선을 그리는 거야. 자, A라는 사람은 어디에 태양이 떠 있는 거냐면 자기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떠 있는 거다. 가장 많이 태양 에너지가 내리쬐는 곳이고요. C는 어때? C는 자기 발 밑에, 그죠? 발 밑에 저기 태양이 있는 거야, 발 밑에. 이거 쭉 태양, 지표면을 따라가면 저기 태양이 걸려 있는 거거든. 발 밑에 태양이 있으니까 그다지 많은 에너지를 뿌려주지 못하는 거. 그래서 추운 거야. 그래서 위도 90도와 남이 90도, 여기가 추운 지역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태양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에너지를 뿌려주고 있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는 그 에너지를 많이 받지만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를 적게 받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도별로 에너지가 다 균형 있지 않고 불균형하게 들어가고 있다. 자,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4번이 벌어져. 4번 뭐야? 대기 대순환. 대기 대순환은 이 대기가 크게 돈다는 뜻인데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돕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뜨거운 곳이 영도잖아.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추운 곳이 북극 남극 아니야? 그래서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대기가 순환한다. 대기가 순환하는 걸 다른 말로 바람이 분다라고 말하게 돼요. 바람이 항상 이렇게 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할 겁니다. 보세요. 간단해요. 자, 먼저 가장 뜨거워지는 지역을 먼저 표시해 줄게요. 왜 안 했어? 보세요. 자, 313쪽. 자, 313쪽입니다. 자, 봐봐. 태양
수평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 집중이 되죠. 적도 지역에 집중이 돼요. 적도 지역에 집중이 되면은 땅이 뜨거워지죠. 또는 바다가 뜨거워질 거 아니야. 뜨거워진 바다가 있으면 그 위에 공기를 상상해봐. 바다가 뜨거워지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같이 뜨거워지겠네.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기 덩어리를 상상하고요. 여기 뜨거워진 공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 상승하는 곳입니다. 적도 지역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 적도 지역이야. 상승한 공기는 봐봐. 상상해. 막 공기가 올라가. 올라가다 그러면 우주로 날아가 버릴까? 우주로 날아가 버리지는 못해요. 중력 때문에 지구가 꽉 잡고 있으니까 우주로 날아가지는 못하고 돌게 됩니다. 돌게 될 때 이렇게 올라갔던 게 돌아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돌다가 언제 다시 내려갈까? 뜨거워져서 올라간 거니까 차가워지면 내려가겠지. 그지? 차가워지는 곳은 어디야? 북극, 남극이겠네. 그래서 원래는 북극에서 차가워지면 내려가고 남극에서 차가워지면 내려가야 돼. 원래 저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서 내려온 공기가 양쪽으로 지표면과 부딪혀서 양쪽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는 38도 이쯤에 살고 있죠. 북반구에 사는 사람은 바람을 어떻게 느낀다? 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야, 항상. 저 꼭대기에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 우리는. 저 위에 부는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표면에 부는 바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바람?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항상 북풍이 불어야 돼. 사계절 내내. 우리나라는 항상 북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도 북풍. 모두 북풍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맞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죠? 문제. 우리나라는 무슨 풍지대에 살고 있다? 사회시간입니다. 정답. 편서풍 지대에 살고 있다. 처음 들어보나요? 들어봤죠? 편서풍. 편서풍은 서쪽에 편중된, 서풍에 편중되어 있다.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이렇게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 불러요. 우리가 배웠던 북풍이랑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죠? 왜 이렇게 확 달라졌을까?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게 있어. 뭘 고려하지 않았냐면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지구가 고정돼 있다면 바람은 항상 이렇게 불어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항상 무슨 바람 분다? 북풍이 분다. 지구가 자전을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면, 잘 들어? 자전을 하면 자전하는 힘 때문에 어떤 특별한 힘이 생겨나, 지구에.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힘이 뭐냐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 시계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항상. 자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물을 한번 내리고 오자. 어떻게 돌아가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맞나요? 우리 집은 반시계 이런 집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왜?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힘받으니까 물이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힘받아서 시계 방향으로 훅 내려갑니다. 이제 남반구,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 여행을 가면 물 내려보지? 반시계로 돌아가요. 그쪽은 왼쪽으로 힘받아요.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힘받을 때 남반구는 왼쪽으로 힘받게 만드는 게 바로 자전의 영역, 자, 자전의 영역 때문에 그 힘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전 때문에 힘을 받게 됩니다. 자전 때문에 받는 그 힘을, 오른쪽으로 받는 이 힘을 뭐라고 불러주냐? 이 힘을 바로 전향력이라고 해요. 자전의 영향으로 받는 힘, 자전력.
영향력, 자전향력, 전향력이라 불러주고요. 전향력을 알아낸 사람이 이름이 코리올리야. 코리올리. 그래서 전향력에 의한 효과를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북반부는 오른쪽으로 힘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전의 영향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전의 영향을 고려해서 그림을 보라색으로 다시 한번 그리면, 자, 공기가 올라갑니다. 돌다가 전향력의 영향으로 30도에서 꼬꾸라서 내려가요. 30도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간 공기가 양쪽으로 퍼지겠죠? 내려간 공기가 지표면과 붙이면 양쪽으로 확 퍼지는 거예요. 그거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양쪽으로 퍼지던 공기는 60도에서 올라갑니다. 또 전향력 영향으로 30, 60 포인트 잡아서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포인트야. 올라간 것도 양쪽으로 또 퍼지겠죠. 양쪽으로 퍼져서 얘는 다시 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일로 간 녀석이 다시 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요. 내려간 건 양쪽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북풍의 영향을 받는 건 어디? 바로 여기 60도에서 90도에 사는 사람이 북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불어요. 우리나라는 30에서 60이니까 어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 부는 거 보여요? 남풍이 불어요. 남풍 원래. 남풍. 30에서 60은 여기는 북풍이죠. 보여요? 북풍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뭘 적용해라? 오른쪽으로 힘 받는 걸 적용해라. 바람이 불다가도 돌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잘 봐. 그래서 여기 북풍이 불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많이 봤던 그림이 나올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 극지방에 부는 극동풍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니까 동풍이야. 어디에서 부는? 극지방에 부는 동풍, 극동풍이 붑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극동풍. 자, 가운데는 편서풍이었죠. 봐봐. 가다가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힘받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서풍이죠. 서풍에 편중된 편서풍 지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편서풍. 0도부터 30도는 어때요? 북에서 남으로 불어대니까 북풍이죠. 내려오다가 오른쪽이니까 다시 동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0도부터 30도는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동풍을 이용해서 옛날에 무역을 했대. 무역. 이쪽에서 만든 거 이쪽으로 나르고 무역을 했대요. 무역을 했던 바람이라서 이거를 무역풍이라고 불러줍니다. 무역에 이용했던 바람 무역풍이라고 불러줍니다. 0도에서 30도에 부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이 자 바로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대기대순환이에요. 자, 정리하면 그래서 원래는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여야 되는데 자전을 고려했더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의 공기로 바뀌었죠. 덩어리가 세 개로 바뀐 거야.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자전이 없을 때는 지구의 순환세포가 한 개였는데 자전을 고려하니까 순환세포가 세 개로 바뀌었어 라고 표현을 해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원래 한 덩어리여야 하는 부분이 세 덩어리로 바뀌었어 라고 말할 때 순환세포가 한 개인데 세 개로 바뀌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순환세포 하나마다 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름도 암기법이 있을 정도로 간단한데요. 1번은 극지방에 부는 순환, 극순환. 2번은 두 글자잖아. 2번이니까. 그래서 헤렐순환. 순환자 빼면은 한 글자, 두 글자. 3번은 헤들리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헤들리 순환. 우리는 어떻게 암기한다? 1번 세포, 2번 세포, 3번 세포는 극, 헤델리.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로 암기합니다.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순환. 입으로 극, 페들리, 페렐. 극, 페렐, 헤들리. 이거만 입으로 딸딸딸 외워놓고 어디였지?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였지? 그림과 함께 매치시켜서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어디 하고 있는 거냐면 315쪽 얘기하고 있는 거야. 315쪽에 있는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반구도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신기하게 요거를 데칼코마니라죠. 그 반대쪽으로 물감 찍어놓고 팡 찍은 그림처럼 완벽하게 반대되는 그림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팡 찍으면 이 방향이겠네요. 이렇게 팡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팡 찍으면 됐죠. 이렇게 바람이 불게 돼요. 자, 이게 대기 대순환을 모형으로 그려준 거야. 계절을 고려했나요? 아니야. 계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구가 계절에 따라 자전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자전하는 지구와 태양만 딱 고려해서 어떻게 바람 부는지 정리한 거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4계절 내내 부는 바람이 저 바람입니다. 저 바람이 기본적으로 부는 바람이야. 우리 지구에 기본적으로 부는 바람이라서 이름이 대기 대순환이고요. 이 대기 대순환 때문에 봐봐. 바람이 항상 이 방향으로 불면 바닷물도 그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함께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바닷물도 같이 움직여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 315쪽 맨 아래 그림입니다. 어떤 흐름만 보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실판에 봐봐. 바닷물이야. 바닷물이 요 무역풍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다가 여기 육지가 있습니다. 육지랑 부딪히면 탕 튕겨서 올라가는 거야. 육지랑 부딪히면. 올라가다가 이제 편서풍이랑 만나지. 편서풍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다가 또 육지랑 만나면 탕 튕겨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북반구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 도는 바닷물도 어느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방향입니다. 확인해볼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좀 이따 그림 보여주겠지만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돌고 있는 거 보여요? 315쪽에 다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돌고 있는 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해류도 시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남반구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닷물도 일로 가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도니까 반시계.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표층순환, 바닷물 중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닷물은 표층밖에 없으니까 표층의 해수가 이 바람의 방향과 똑같다,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추가 하나만 할게요. 추가 뭐냐? 바로 여기 적도지역, 영도 지역을 A라고 하고요. 30도를 P, 60도를 C, 여기를 D라고 해볼게요. A, B, C, D 지역. A 지역의 날씨를 한번 예상해보자. A 지역의 날씨. 태양이 겁나 뜨겁겠죠, 일단. 그리고 상승 기류가 발생하잖아. 상승 기류는 잘 들어. 뭘 만드냐? 상승 기류는 구름을 동반합니다. 상승 기류는 구름을 동반하니까 그래서 열대지방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야. 열대지방에 비가 확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저 열대지방, 열대우림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라는 지역은 어때요? 상승기류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강기류죠. 하강기류는 있던 구름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강기류. 비가 올까 안 올까? 잘 안 와. 한 장 넣습니다. 그래서 비가 진짜 많이 안 오는 지역이 여기 B라는 지역, 즉 30도, 위도 30도가 되는 지역이라서 세계 지도를 보면은 30도 지역에 북위 30도든 남위 30도든 전부 다 뭐가 형성되어 있다? 사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확인하세요. 사막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막들이 왜 위도 30도에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파트입니다. 보이나요? 사막화.
사막이 왜 여기 많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0도는 다시 상승 기류라서 다시 구름 만들어주고 비 많이 내리겠죠. 자, 60도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위도 60도에 있는데 영국 날씨가 어떻대요? 영국이 약간 습해요. 습하고 좀 우중충하고 막 그렇습니다. 날씨가 항상 구름 많이 껴있고 그 이유가 저것 때문이다 생각하면 돼요. 위도 60도도 열대 지방과 열대 우림 기후랑 마찬가지로 구름이 좀 많이 끼는 그런 나라. 열대 60도 지역이야. 오히려 극지방이 하강 기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구름이 많이 안 만들어지고 비도 눈도 잘 내리지 않는 게 원래 극지방의 특징입니다. 근데 한 번 내린 눈이 녹지 않아서 북극 남극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막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 잘 안 와. 한 번 왔다 하면 엄청 내리고 녹지 않으니까 쌓여 있는 거지.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A 지역과 C 지역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 B와 D 지역 비가 오히려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끝. 4번 끝났고요. 7번은 이어진다. 이 그림에서 이어져.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7번 라니냐, 엘니뇨 그냥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영도부터 북위 30도와 남위 30도에 해당하는 이 지역, 이 가운데 지역에 주목하세요. 가운데 지역. 가운데 지역. 가운데 지역은 우리 지도상에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남아메리카가 존재해요. 남아메리카. 왼쪽 여기는 뭐 있는지 알아요? 인도네시아가 있는 쪽이야. 가운데는 뭐야?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남아메리카가 있는 쪽이고요. 왼쪽에 인도네시아가 있는 쪽입니다. 자, 그림상으로 우리 316쪽 맨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돼요. 남아메리카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인도네시아 쪽, 가운데는 태평양이야.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 지역을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냐? 잘 들어. 남아메리카 오른쪽 지역을 동태평양. 태평양의 동쪽, 동태평양 지역이라 불러주고요. 왼쪽 지역은 서태평양 지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요. 영도. 바람이 항상 여기 2방향. 여기 2방향이죠. 보이나요? 맞죠? 동풍이. 자, 평상시를 이렇게 평상시에 저 지역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맞나요? 여기는 위도가 몇 도죠? 0도죠. 추운 지역이야, 뜨거운 지역이야? 뜨거운 지역이야. 그럼 다 바닷물이 엄청 뜨거워요. 상상할 건 뭐냐면 바닷물이 엄청나게 뜨거운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이 다 어디로 몰려간다? 서쪽으로 몰려갑니다. 왜? 누구의 영향으로? 바람, 동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여기 있는 뜨거운 바닷물도 다 왼쪽으로 몰려간다 생각하면 돼. 평상시. 오른쪽은 바닷물이 다 몰려가서 왼쪽에 뜨거운 바닷물이 잔뜩 모이게 됩니다. 왜냐면 오른쪽으로 바닷물이 사라지잖아. 밑에 여기 사라진 바닷물 다 절로 갔으니까 이 사라진 바닷물을 채우기 위해서 잘 들어. 채우기 위해서 저 밑에 심해바다에 있는 겁나 차가운 물이 올라와요. 자, 오른쪽 동태평양에 있는 여기 물이 왼쪽으로 다 쏠려가잖아. 저 심해바다에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차가운 바닷물이 용승해서 올라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모든 표층 해수가 다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표층 해수가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장면을 상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차가운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용승에 의해서. 심해바다가 용승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그때 여기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지역, 남아메리카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을 때 거기서 이 기후가 어떤지 상상해 보는 거야. 첫 번째, 뜨거운 바닷물이 왼쪽으로 몰려가면 그만큼 여기 공기도 같이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뭘 만든다? 구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비가 겁나 내립니다. 다시 뜨거운 바닷물이 왼쪽으로 몰려가면 뜨거운 바닷물 위에 있는 공기도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 만들고 구름 만드니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쪽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비가 많이 납니다. 항상 여행 가면 우기래. 지금 우기래. 우기지 마. 미안해. 우기가 비가 오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기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 동태평양 지역은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왔으니까 구름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비가 잘 안 오는 기후가 만들어져. 그 비가 잘 안 오는 기후를 이용해서 거기 맞는 농작물을 키우는 게 커피야. 커피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건조한 기후에서 커피가 잘 자라요. 커피 여기서 키우면 안 돼. 야 이거 괌커피야. 그런 중에 잘 못 들어갔죠. 괌커피죠. 남미 커피야. 이거 남미 커피. 아무튼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서는 커피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후를 이용해서 여기는 비가 잘 오지 않는다. 여기는 비가 많이 온다. 그죠? 비가 많이 오니까 평상시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올 걸 대비해서 뭐 댐도 잘 만들어 놓고 보도 잘 만들어 놓고 이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겠네요. 여기는 비가 안 오니까 평상시에 댐이나 보나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네.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죠? 또 뭘 또 잘하냐면은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니까 산불 같은 거 나야 안 나요? 산불 같은 거 나지 않겠네, 그지? 산불에 대비할 필요가? 이건 반대로 산불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거야, 이 지역은. 여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항상 건조하잖아. 건조하니까 산불에 대한 대비는 항상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산불과 비를 같이 기억하면 됩니다. 산불과 비에 대한 피해. 평상시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또 하나, 아래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아까 용승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 차가운 바닷물이 용승에서 올라오면 밑바닥에 깔려있는 영양물질이 같이 올라와요. 우와! 물고기들이 겁나 좋아요.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왼쪽에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돼서 물고기가 굉장히 잘 잡혀요. 좋다. 어업도 번성을 하고 커피도 잘 만들고 그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여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비 오는 기후를 이용해서 좀 시원하고 그죠? 농사도 거기 맞춰서 농사를 지으면 되겠네요. 관광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지금 부는 바람의 이름이 뭐야? 이게 무역풍이죠.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 자, 무역풍. 포인트는 이거야. 무역풍이 평상시에는 적당히 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엘니뇨. 엘니뇨가 뭐냐면 잘 들어. 엘니뇨가 뭐냐면 여기 배가 한 척 떠 있어. 물고기를 잡고 있네요. 그물 쳐서. 물고기 겁나 잘 잡혀. 이날은 몇 월 며칠이다? 12월 24일이에요. 바람이 잘 안 불어. 바람이 많이 안 불더니 바닷물도 왼쪽으로 이동을 잘 안 하겠죠. 바닷물이 이동을 안 하니까 용승도 잘 일어나지 않겠네? 영양물질 안 올라오니까 물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겠네요. 이상하다. 물고기 안 잡히네. 하나도 없어. 원인은 바람이 안 불어서. 바람이 너무 안 부네. 이거. 바람이 너무 안 불어서 물고기도 안 잡히니까 이 어부가 한 말이 뭐냐면 스페인 어부였어요. 스페인 어부가 야 그분이 오시나 보다. 그분이 누구죠? 이 다음날 누가 오셔? 12월 24일 다음날 산타가 온다고. 산타는 위인이 아니죠. 그죠? 위인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일이 12월 25일이잖아. 남자아이가 오고 있다. 남자아이가 온다 라는 뜻으로 엘이 EL 남자아이라는 뜻이고요. 리뇨 온다. 남자아이가 온다는 뜻이에요. 남자아이가 오니까 바람이 안 불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대. 바람아 멈추어라. 잔잔해져라. 암기법이야 그냥. 단순한 암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무역풍이 그래서 뭐한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강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무역풍이 약화되는 게 엘니뇨야.
무역풍이 좀 약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겁니다. 이 그림을 설명할게요. 무역풍이 약화되면 왼쪽으로 뜨거운 바닷물이 가지 못하죠. 다시 해볼까? 왼쪽으로 뜨거운 바닷물이 가지 못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많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그림에는 반대로 물이 흘러온다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해요. 오히려 오른쪽에 더 뜨거운 바닷물이 많이 몰려있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기류 발생해서 여기서 구름 만들어져? 비 내리겠죠. 헐! 비 겁나 안 오던 지역에 비가 내리시나. 댐 만든 거 없는데? 홍수 나고 막 축대 무너지고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런 일이 남아메리카 주변에서 발생됩니다. 왼쪽 이쪽 아시아 서태평양 이쪽 지역은 어때요? 동남아시아 쪽. 원래는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 건조해져. 비가 안 오고 건조해지니까 어때요? 산불 피해 전혀, 산불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는데 산불 나고 불 나고 난리가 나요. 두 번째, 여기 비 안 오던 곳에 비가 막 오니까 커피 잘 자라는 거예요. 커피 농사 망합니다. 여기도 비가 많이 올 걸 대비해서 논농사, 밭농사 짓고 있는데 잘 돼 안 돼? 다 말라 죽어버려요. 농사 망합니다. 농사 망하고 비 내려서 산불 나고 여기는 뭐야? 홍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산불이 나고 이쪽은 홍수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세계 각지에서 어디는 뭐 산불이 나고 어디는 홍수가 막 나고 농사 다 망하고 이런 것들이 펼쳐진 겁니다. 언제? 엘니뇨 때. 단순히 뭐가 안 일어났다는 이유로 무역풍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엘니뇨가 어마어마한 기상이변이죠. 어마어마한 기상이변이 아니야. 그냥 무역풍이 평상시 불던 것보다 좀 약하게 부는 거야. 약하게 부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용승 일어나 안 일어나? 용승 안 일어나. 물고기 안 잡혀. 농사도 안 돼. 물고기도 안 잡혀. 산불나 홍수나 이로울 게 없죠. 평상시와 달라지면서 이로울 게 없어져. 이때가 언제나 엘니뇨. 이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진짜 큰일 나겠죠. 그래서 기간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이야. 반대로 라니냐. 라니냐라는 말은 여자아이란 뜻이래요. 여자아이. 여자아이는 우리 많은 짝꿍들이 힘센 여자아이. 그래서 무역풍이 오히려 강해질 때를 라니냐라고 합니다. 라니냐. 무역풍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적도 기준으로 왼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뜨거운 바닷물이 쏠려가겠죠.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왼쪽으로 쏠려가니까 훨씬 더 많은 구름 만들어지고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평상시에 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니까 저쪽 동남아시아 쪽에 엄청난 홍수 피해가 또 일어나요. 평상시 대비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비가 옵니다. 여긴 또 어마어마한 가뭄이 발생되겠죠. 평상시에서 조금 찔끔찔끔 내리던 비마저 전혀 내리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가뭄이 펼쳐지게 됩니다. 남아메리카 쪽에. 커피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뭄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승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용승이 일어나겠죠. 용승이 일어난 바닷물의 온도가 4도씨인가요? 4도씨? 4도짜리 바닷물이 확 올라와서 몇 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 생각해봐. 여기는 적도지방이야. 적도지방인데 바닷물이 4도야 항상. 바닷가 근처 마을은 온도가 거의 4도까지 내려갑니다. 열평형팀. 적도지방인데 냉장고 온도가 내려요. 야, 평균 기온이 4도래. 우리 겨울 평균 기온이 한 12도 될 거, 12도? 우리나라 겨울에 평균 기온 12도? 근데 4도래. 한겨울이야. 적도지방인데 엄청난 겨울 못지않은 그런 기후가 펼쳐지는 겁니다. 용승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차가운 기후 때문에 우리 냉해라, 냉해. 차가운 바닷물의 피해를 냉해까지 입을 정도로 그런 자연재해를 입게 됩니다. 라니냐. 너무 강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약해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적당한 게 좋다. 평상시 그림을 먼저 기억하고요. 약해지는 게 엘니뇨, 강해지는 게 라니냐. 그 다음은 그럼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서 공부하는 거야.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돼요? 그렇게 해야지 엘니뇨, 라니냐가 쉬워집니다. 이거 엘니뇨 뭐였더라? 덜함기에, 덜함기에는 데가 아니야. 어떤 게 강한지 약한지만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끝났어. 시간은 25분 정도 걸렸네요. 자, 릴렉스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온난화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쉴 예정이에요. 지구온난화. 지구의 온난화를 좀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이리 오라고요? 나나. 어디 와 있죠? 지구에 와 있죠? 지구온난화. 나나 좋아해요. 노란색 좋아합니다. 릴렉스 하라고 보여주시면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가 표시돼서 몰랐어요. 자, 지구온난화고요. 자, 지구온난화는 그래서 한 개씩. 자, 정리만 좀 할게요. 자, 지구온난화 얘기합시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이 지구온난화야. 그쵸? 그럼 지구온난화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겁니다.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 그죠?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그만큼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해수면도 막 높아지고요. 그죠? 해수면 높아지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막 줄어들고 막 그래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나냐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뭐냐? 온실효과가 뭐한다? 온실효과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온실효과가 증가. 온실효과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해요. 온실효과가 뭐냐? 온실효과는 지구를 따뜻하게 온실처럼 만들어지는 효과가 온실효과입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온실효과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건 좋은 거야. 이거 없으면 지구 큰일 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녀석은 공기거든요. 공기, 지구의 대기권. 대기권에 있는 어떤 특별한 기체 때문인데 공기가 있음으로 해서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가 돼. 그럼 공기가 없는 곳을 상상해 볼까? 어디? 달. 달은 온도가 어떨까? 태양이 떠 있을 때는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양이 지면요. 영하 200도까지 떨어져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400도밖에 안 나요. 살아남기 좋겠죠? 200도 따뜻한데. 영하 200도 어우 좋지. 시원하네 이러나?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커집니다. 뭐가 없으니까.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으면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커져. 근데 공기가 있음으로 해서 온실처럼 지금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가 돼. 지구에도 공기가 없다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근데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가 그 안에 갇혀가지고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온실효과는 좋은 겁니다. 굿. 하지만 너무 증가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안 좋아지는 거야. 자, 온실효과, 공기. 자, 온실효과가 공기가 있어야 일어나는 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따로 있습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공기 안에 들어있는 그 기체가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기체를 기억해야 돼요. 그걸 온실기체라 해요. 온실기체. 체크합니다. 온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 다음에 오존까지. 클로로, 플루오로탄소나 산화이질소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말이 어렵죠? 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증기. 수증기가 온실기체야. 수증기. 이산화탄소 너무 유명하죠? 온실기체 너무 유명한 기체. 이산화탄소. 그 다음 메테인, 메탄가스도 온실기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슈는 이 자식과 이 자식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발생된다. 우리 귀에 모시바퀴도록 들었던 게 저거야.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라고 모시바퀴 듣고 있죠. 근데 저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메테인가스 언제 발생되냐면 축산농가 어디야?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곳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그 축산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랑 소가 트름이나 방구를 끼면요 메탄가스가 나와요. 식물을 원료로 식물을 뜯어먹고 사는 생물들은 어쩔 수 없이 메탄가스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메탄가스가 이렇게 이제 방출되는 거지. 메탄가스. 그래서 그런 축산 농가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도 지구온난화의 큰 원인이 됩니다. 남은 수증기나 오존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좀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메테인을 줄이려면요. 축산 농가를 제한을 해야 돼요. 그죠? 또는 걔네들이 먹는 사료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너무 많은 메탄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축산 농가의 어떤 삶, 그들의 어떤 생계와 관련된 거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고요. 더 우리가 컨트롤하기 쉬운 건 오히려 이산화탄소로 보고 있는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우리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킬까요? 문제는 똑같은 이산화탄소잖아요.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경찰들이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숨 쉬지 마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잠깐 참으세요.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공장에서 내뿜는, 그거는 자동차 규제하고 막, 그죠? 더 이상 이산화탄소 내뿜는 자동차 만들지 마세요. 친환경 자동차 만드세요. 정부에서 규제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근데 왜 쟤만 그러냐? 봐봐. 좀 생각을 좀 바꿔봐. 우리도 이산화탄소 내뿜지만 자동차가 쓰는 그 녀석, 천연가스나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 석유를 많이 쓰죠? 기름, 가솔린,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들 다 어디서 뽑아내는 거냐? 땅 속에서 뽑아내는 거다. 봐봐.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다가 다시 식물이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산소를 주면 산소를 흡수해서 내가 또 그걸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는 현재 생태계 안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순환됩니다. 나온 만큼 들어간 만큼 나와요. 순환돼요. 순환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구별해. 현재 생태계에서는 그런데 아주 오래전 과거 생태계 때 묻혔던 이산화탄소가 사람들이 그걸 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생태계를 둘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 생태계에 묻혔던 이산화탄소를 꺼내가지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란 이름으로 그걸 태워서 쓰고 있으니까 추가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한테만 막 뭐라 그러는 거지. 우리도 같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만 우리한테는 뭐라 그러지 않아. 왜? 우리는 현재 생태계의 일부거든. 하지만 저 자식은 과거 생태계 녀석이거든. 그래서 쟤한테 아마 뭐라 그러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뭐다? 화석연료의 사용입니다. 화석연료의 사용만 가지고 뭐라 그러는 이유, 방금 쌤이 말한 과거 생태계를 접목해야 돼.
책에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얘한테만 뭐라 그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입니다. 가축을 사육하면 메테인이 배출돼서 온실기체가 증가하게 된다고 또 적혀져 있죠. 자, 지구온난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요. 과도하게 삼림 벌채, 막 나무를 너무 깎아버립니다. 인간들이 자기네 살 터전,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 또는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삼림, 나무를 다 깎아버려요. 나무는 뭐합니까? 광합성을 하는 녀석인데 광합성을 한다는 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로 돌려보내는 건데 그런 삼림을 다 벌채해버리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줄 수가 없겠네요. 지구온난화가 가중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러한 원인으로 지구온난화가 현재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연도별 18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빨간색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오른쪽 위로 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구의 평균 기온,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따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 역시 줄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80년도에 온도가 여기죠. 몇 도야? 13.5도에 14도 사이니까 13.6도라고 쳐볼게요. 현재가 여기라고 친다면 14.5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몇 도? 무려 0.9도가 올라왔어요. 0.9도. 120년 만에 0.9도가 상승했습니다. 0.9도, 120년. 1200년 지나면 이 패턴대로라면 9도가 상승해요. 9도. 이런 말 있어. 2도만 더 상승하면 이제 끝났어. 2도. 120년 동안 0.9도니까 2도면 앞으로 한 120년? 그죠? 네, 앞으로 2도니까 240년, 300년 안에 2도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300년 안에. 우리 세대가 아니긴 하지만 300년 이후가 지나면 2도가 넘어가면 2도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지구가 걷잡을 수 없이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2도까지는 막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2도 이상부터는 6도가 쫙 올라가고 그러면 지구 온도가 엄청 뜨거워지니까 걷잡을 수 없는 온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후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튼 그런 패턴,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구온난화가 자꾸 커지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해수면이 상승해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빙하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하지만 답은 아니야. 봐봐. 지구가 따뜻해지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죠? 바닷물이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빙하가 녹아서 올라오기도 하겠죠. 더 큰 영향력.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빙하가 아니에요. 물의 열팽창입니다. 물의 온도가 올라가잖아. 물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 자체가 팽창해요. 부피가 증가한다고. 그게 훨씬 더 큽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빙하의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인데 해수의 열팽창이 가장 큰 영향력, 빙하의 융해는 두 번째 영향력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거 안 배운 사람들은, 이걸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해수면이 올라간다? 빙하 때문에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해수의 열팽창이 더 문제입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가하면 팽창합니다. 네,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네, 해수, 액체일수록, 액체보단 기체가 더 심해. 이게 액체가 열팽창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육지 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 공간이 줄어든다. 그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곡물 생산량도 감소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논과 밭이 사라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면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곳저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엘니뇨와 라니냐 역시 기상이변의 일종입니다. 비가 겁나 안 오던 시간 갑자기 비가 막 내려. 비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내려. 올해는 이상해. 미쳤어. 그죠? 기상이변. 아까 말한 그런 무역풍의 강화와 약화 이런 것들이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각종 기상이변을 설명하고 있어요.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자, 멸종위기 생물종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뜻해지니까 못 살겠는 거야. 나 죽어야 돼. 어떤 종은 너무 따뜻한 기후에 살아남지 못하고 멸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멸종위기 종물들이 증가하니까 멸종해버린다면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겠네요. 생물이 다양하게 살지 못하게 되겠네요. 육지와 해양 생태계 변화. 그래서 그 육지에 사는 생물의 종수가 줄고 해양에 사는 생물의 종수가 줄어. 예를 들어 해양에 사는 고래가 너무 뜨거운 바다가 싫어 다 멸종했어. 고래가 없는 바다,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들어간 게 그 유명한 탄산수야. 탄산수. 탄산음료. 탄산이잖아. 산성이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들어가면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해양 생물의 서식 환경을 바꾼다. 앞에 산연기 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산연기 할 때 배웠는데, 산을 조개 껍데기에 떨어뜨리면 조개 껍데기가 녹아버립니다. 맞나요? 물속에 사는 조개들이 산성화된 해양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조개들이. 껍데기 다 녹아버립니다. 조개가 멸종하면 조개를 먹고 사는 또 다른 생물들도 멸종하겠죠. 해양 생태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면 탄산이 되고 탄산은 산이니까 조개를 죽이고 조개가 죽으면 다른 것도 죽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열대성 질환,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열대성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옛날에는 적도 지역에서만 걸리던 병이 30도 막 올라오고 우리나라에도 막 말라리아, 열대병이 막 걸리고 열사병 이런 거 걸리고 댕기열 확대됩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이고요. 우리나라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야. 한반도는 지구 전체의 평균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나라는 마지막 그래프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파란 까만색 그래프. 우리나라는 훨씬 더 평균 기온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주범으로 찍혔을까? 우리나라도 그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들을 했잖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그런 산업화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많이 발생된 거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 약 30년간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업화라던가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고요. 메테인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 왼쪽 그래프로 다른 나라보다 기온 편차가 훨씬 커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평균보다 2배만큼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끼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볼게요. 이 그림 보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봐봐 이게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아열대 기후 뭐냐면 요 라인 아래가 아열대야 이 뜻이야. 아열대가 뭐냐면 열대지방에 준하는 기후야. 좀 따뜻한 기후야. 그래서 제주도만 아열대 기후였어. 제주도만.
제주도에서만 감귤 농사 짓고 막 그랬던 거야. 뭐 바나나 키우고 그죠? 막 무슨 야자수 같은 거 막 있고 제주도에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그래서 심지어 미래 언제? 2071년이 되면 2071년 한 50년 남았나요? 50년 정도 지나면 여기 서울, 천안, 대전, 광주, 문경, 대구, 속초, 강릉, 울진 여기 이렇게 칠해진 부분 거기까지 아열대 기후가 올라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우리나라 여기 지역도 곧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너네들 속초에서 이거 볼 거야. 야자수 나무 볼 수 있을 거야. 이 뜻입니다. 자, 그게 아열대 기후구가 북쪽으로 확대된다. 이 뜻입니다. 아열대 기후구가 북쪽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재배지도 자꾸 올라옵니다. 열대지방에서만 자라던 게 이제는 위에서도 막 작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야. 또 수온이 상승해서 물고기도 난류성 어종만 잡혀. 따뜻한 바다에서만 사는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것만 굉장히 많이 잡히고 한류성 어종은 막 잡히지 않고 그래서 어리도 잡히는 것만 잡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봄은 3월달부터잖아. 근데 지구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2월 초에 막 봄꽃이 펴요. 달력상으로는 한겨울인데 봄꽃이 피기 시작해요. 개화 시기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 얘기입니다. 따뜻해지니까 여름은 길어지고요. 겨울은 짧아지게 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 정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넘기면 이제 그럼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되게 상식적인 내용만 나와 있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자. 그죠? 그럼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 이건 뭐냐면 자동차가 현재 샘 자동차 같은 경우 한 7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7만원 정도가 들어. 근데 엔진을 되게 좋은 엔진을 쓰는,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기술이 개발돼서 되게 좋은 엔진을 개발해. 7만원을 넣으면 왕복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름을 반밖에 안 쓴다는 거지.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좀 더 효율성이 높은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면 에너지 사용량을 더 줄일 수 있겠네. 에너지를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같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숲을 더 늘리자. 숲을 더 많이 만들자. 나무를 심자는 뜻이죠.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겠네요.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제협약에 가입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하면 됩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자라는 협약이고요. 우리나라도 여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파리협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라고 써있냐? 파리협정은 똑같네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이자, 자발적으로 줄이자라는 어떤 협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해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법입니다. 개념하기 문제 풀고 갈게요. 풀어봅시다. 풀고 잠깐 쉴게요.